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를 단숨에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버린 가공할 만한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축제의 불꽃이 되기도 하지만 수천 년간 공들여 쌓아온 성벽을 종이장처럼 무너뜨리는 파괴의 신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화약입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이 문명의 시작이었다면 화약을 발명한 것은 전쟁과 권력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한 거대한 폭발이었습니다. 칼과 방패의 시대가 저물고 천둥 같은 굉음과 연기 속에서 새로운 제국들이 일어났던 그 격동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심지에 불을 붙이듯 긴장감을 높이고 화약의 검은 가루가 남긴 뜨거운 흔적을 따라가 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는 고대 중국의 어느 은밀한 연금술사의 방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화약은 죽이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한 갈망에서 태어났습니다. 9세기 무렵 도교의 연금술사들은 불로장생의 약, 즉 단약을 만들기 위해 온갖 물질을 섞고 다리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석과 유황, 그리고 숯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가열하던 중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솥이 터져나가고 눈을 멀게 하는 섬광과 함께 연금술사의 수염과 집을 몽땅 태워버리는 대폭발이 일어난 것이죠. 당시 기록인 진원묘 도요략에 따르면 연기가 하늘을 찌르고 연금술사의 손과 얼굴이 검게 타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화약과 마주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불을 붙이는 약이라는 뜻의 화약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도깨비를 쫓는 폭죽이나 치료용으로 쓰였던 이 위험한 물질은 머지않아 인간을 사냥하는 가장 잔혹한 무기로 변모하게 됩니다. 화약이 본격적으로 전쟁터에 등장한 것은 송나라 시대였습니다. 초기 화약 무기는 지금처럼 세련된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화살 끝에 화약 주머니를 매단 화전이나 대나무통에 화약을 채워 불을 뿜게 만든 화창이 그 시작이었죠. 적들은 처음 보는 불의 공격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특히 몽골 제국은 이 신무기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칭기즈칸의 기병대는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하며 중국의 화약 기술자들을 대동했습니다. 1241년 레그니차 전투에서 유럽의 기사들이 몽골군의 기묘한 무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굉음에 혼비백산했을 때 서구인들은 이것을 지옥에서 온 악마의 불꽃이라 부르며 경악했습니다. 화약은 비단길을 타고 이슬람 세계를 거쳐 서쪽으로 흐르며 중세 유럽의 견고한 봉건제를 뿌리째 흔들게 됩니다. 제 아무리 평생을 단련한 기사라 할지라도 농민이 쏜 투박한 화승총 한 방의 차가운 갑옷 속에서 허무하게 최후를 맞이해야 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폭발의 순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입니다.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천년 동안 그 어떤 공격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젊은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우르반이라는 헝가리 기술자를 고용해 괴물 같은 대포를 제작합니다. 몸길이만 8m에 달하고 수백 킬로그램의 거대한 돌덩이를 날려보내는 이 대포는 발사될 때마다 대지를 뒤흔드는 굉음을 내뿜으며 성벽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중세의 문이 화약의 폭발음과 함께 박살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도시 하나가 함락된 것이 아니라 냉병기의 시대가 가고 화력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전 세계에 선언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성벽의 두께보다 대포의 구경이 더 중요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화약은 나라의 운명을 구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고려 말 외구의 침입으로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최무선 장군은 화약 국산화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당시 화약 제조법은 원나라의 철저한 국가기밀이었기에 중국 상인 이원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수백 번의 실험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우리만의 화약을 만들어냈죠. 1380년 진포해전에서 최무선이 만든 화포가 외선 500여 척을 불바다로 만들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기술이 국력임을 증명한 과학의 승리였습니다. 훗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던 바탕에도 판옥선에 장착된 강력한 화포와 최무선으로부터 이어져 온 화약 제조 기술이 있었습니다. 거북선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황 연기는 적들에게는 저승사자의 숨결과도 같았습니다. 일본군이 조총이라는 개인 화기에 집착할 때 조선은 대형 화포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서양의 근대사로 넘어오면 화약은 더욱 정교하고 치명적인 암호가 됩니다. 1605년 영국에서 벌어진 화약 음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가이 포크스를 비롯한 가톨릭 음모자들은 국회의 사당 지하에 무려 36배럴의 화약을 숨겨두었습니다. 왕과 의원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려 했던 이 대담한 계획은 밀고에 의해 발각되었지만 만약 그 화약이 터졌다면 영국의 정치는 물론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11월 5일 영국인들이 가이 포크스의 인형을 태우고 불꽃놀이를 하며 이 사건을 기리는 이유는 화약이라는 물질이 한 국가의 근간을 얼마나 쉽게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파괴의 공포이자 동시에 실패한 음모에 대한 안도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약의 진정한 완성은 19세기 알프레드 노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전의 흑색 화약은 습기에 약하고 폭발력을 조절하기 어려웠으며 운송 중에 터지기 일쑤였습니다. 노벨은 액체 상태의 극도로 위험한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에 흡수시켜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터널을 뚫고 운하를 건설하며 광산을 개발하는 문명의 도구로 쓰이길 바랐던 그의 의도와 달리 다이너마이트는 전장에서 인명을 살상하는 무시무시한 폭약으로 돌변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발명품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던 노벨이 사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노벨상을 제정한 것은 화약이 가진 파괴의 무게를 인류의 진보와 평화로 갚으려 했던 한 천재의 처절한 참회록이었습니다. 화약은 인간의 손에 들려진 가장 강력한 양날의 검이었던 셈입니다. 화약의 진화는 단순히 터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탄도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총알이 회전하며 날아가게 만드는 강선의 발명, 연기가 나지 않아? 사수의 위치를 숨겨주는 무연화약의 개발은 전장의 모습을 투명하게 만들면서도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렸습니다. 이제 군인들은 적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도 버튼 하나로 혹은 수 킬로미터 밖의 망원 조준경을 통해 대상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비대면이 된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전쟁을 효율적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인간이 죽음에 대해 느끼는 직접적인 죄책감의 온도를 차갑게 식혀버렸습니다. 화약 연기 뒤에 숨겨진 인간성의 상실, 그것이야말로 화약이 만들어낸 가장 서늘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미스터리 하나를 짚어볼까요? 고대와 중세에는 화약의 주성분인 초석질산 칼륨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초석은 동물의 배설물이나 요산이 토양 속의 박테리아와 결합해 만들어지는 흰 가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화약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화장실, 바닥에 흙을 긁어 모으거나 성벽 밑에 흙을 채취해야 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거대한 퇴비 더미를 관리하며 인분을 모으는 전담부서를 두기도 했죠. 조선시대에도 초석 제조는 국가적 과업이었습니다. 왕실의 화려한 화포 소리 뒤에는 백성들의 오물과 땀내가 섞인 비루하고도 절박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천대받던 곳에서 나온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의 상징이 된다는 사실은 역사가 가진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폭발의 진실은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에만 있지 않습니다. 화약은 성벽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계급이라는 사회적 장벽도 무너뜨렸습니다. 중세 기사들이 수십 년간 수련해야 얻을 수 있었던 무력의 우위는 화약, 무기를 든 평범한 징집병들에 의해 단숨에 상쇄되었습니다. 총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냉혹한 사실은 봉건 질서를 파괴했고, 이는 근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가 싹트는 의도치 않은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화약은 구세계를 파괴했지만 동시에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시대가 일어날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나폴레옹의 포병 전술이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릴 때
그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근대적 가치의 확산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화약은 그 형태를 더욱 무시무시하게 바꾸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서 터진 고성능 폭약들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쉘 쇼크 쉘 샤크라 불리는 전쟁. 신경증은 화약의 폭발이 인간의 정신마저 가루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거치며 화약은 미사일, 그리고 마침내 원자폭탄이라는 더 거대한 파멸의 힘에게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원자력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주역은 화약을 사용하는 총기와 포탄들입니다. 화약은 여전히 인류의 가장 충실하고도 위험한 동반자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축제날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을 보며 환호할 때 그 아름다운 빛의 기저에는 수천 년간 전쟁터를 메웠던 비명과 연기, 그리고 영생을 꿈꿨던 연금술사의 실패와 고뇌가 서려 있습니다. 불꽃놀이의 화려한 색깔은 유황과 초석에 구리나 스트론튬 같은 금속 원소를 섞어 만든 과학의 결실입니다. 파괴를 위해 쓰이던 그 폭발의 에너지를 아름다움을 위해 전환했을 때 화약은 비로소 인류에게 위로를 건네는 예술이 됩니다. 화약은 인류가 통제하기 가장 어려웠던, 하지만 가장 매혹적이었던 힘의 상징입니다. 화약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욕망과 공포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더 멀리 쏘고 싶고, 더 크게 터뜨리고 싶으며, 적보다 먼저 승리하여 살아남고 싶어 했던 그 집요한 생존 본능이 검은 가루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이용해 산을 뚫고 바다를 메우며 문명을 일구어왔고, 동시에 같은 힘으로 형제와 이웃을 겨누며 피해 역사를 써왔습니다. 화약은 죽음의 약이었지만 동시에 역사를 가속하는 강력한 엔진이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알갱이들이 흩어지느냐 뭉치느냐에 따라 국가의 수명이 정해졌고 민족의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화약이 가져온 또 다른 변화는 물류와 경제의 혁명이었습니다. 화약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장과 정교한 화학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초기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군비를 조달하기 위한 국가의 세금 징수 체계는 근대 관료제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변모해야 했던 것이죠. 전쟁의 불꽃이 역설적으로 국가라는 조직을 더 단단하게 재련한 셈입니다. 또한 화약 무기의 발달은 요새 건축술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대포를 막기 위해 성벽은 더 낮고 두꺼워졌으며 성형 요새 같은 기하학적인 방어시설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건축학적으로도 큰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약의 시대를 넘어 디지털 전술과 정밀 타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약이 인류에게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 화약의 탄생부터 다이너마이트의 비극, 그리고 현대의 미사일까지 이어지는 폭발의 연대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힘 그 자체에는 선악이 없으며 오직 그 힘을 다루는 인간의 의지만이 결과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중국의 연금술사가 우연히 마주했던 그 불꽃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정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뒤집은 최초의 화약, 그 폭발의 진실은 결국 우리 인간의 선택과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폭발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여운과 영향은 역사의 수천 년을 가로질러 오늘날의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폭발의 에너지를 파괴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화약의 시대를 지나온 인류가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불꽃과 연기가 가득한 역사의 현장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의 화약이 들어있을 겁니다. 다만 그 열정이 타인을 상처 입히는 폭발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추진력이 되고, 때로는 타인의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는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역사를 읽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깊고 더 짜릿하며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역사의 미스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화약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폭발은 차가운 무기가 아니라 뜨겁고 정의로운 인간의 심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감사합니다.